백세 대학 제46강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세 가지 의미를 찾아갑니다. 신중년 행복 디자이너 이규철입니다. 첫째, 죽음의 예감은 인생의 의미를 알린다. 이젠 지나간 일이지만 2014년 4월 16일 한국의 세월호 사건은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한국인들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2019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암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그렇죠. 조기 발견으로 치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암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죽음이 머리를 스칩니다. 사람이란 정신적인 존재죠. 자기가 태어나온 길에 의미를 찾고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자기가 존재하는 가치를 느끼고 싶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각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큰 화재나 재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중병 등에서 인생의 유한함에 눈을 돌립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자신에게 반문하게 되죠. 사람의 머리에 죽음이 스쳐 지나갈 때 타고난 영감이 환기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등 대형 사고 후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자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도 그러한 영혼적인 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이 물음은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둘째, 원인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다. 지금 이 나이에 당신이 암에 걸린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것은 어느 의사가 진료하면서 암 환자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인생의 의미와 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가령 암 환자는 도대체 왜 자신이 암에 걸렸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것뿐이죠.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원기가 내려가면 몸의 면역 기능도 내려갑니다. 이것은 암의 치료의 큰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암에 걸린 의미를 환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생각한 환자는 다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가족과 마주보며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억척스럽게 일만 하지 말고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건강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네요. 대답하는 사람마다 각자 얘기는 다르지만 괴로운 상황에는 뭔가 큰 의미가 숨어 있네요. 암에 걸린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에 걸렸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니죠. 무엇인가 위기 상황이든지 늙거나 가족과 불화 등으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일에 의미를 마주해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 이웃과 사회에 참여하는 일이다. 사람마다 각각 살아가는 의미,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병이나 괴로운 일을 계기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답니다. 사람마다 각각 표현의 방법이 다르지만 많은 경우가 그것은 이웃, 사회의 참여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물어본 후 답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사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참여와 공헌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가령 가족이 없어도 혹은 방에 계속 틀어박혀 있다고 해도 누군가의 일의 결과죠.
음식과 거주, 다양한 가정용품과 정보를 통해서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똘하게 생각해보면 사랑의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자기가 가능한 공헌을 찾아서 그 참여 공헌에 의해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종결 키포인트.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세 가지 의미. 하나, 죽음의 예감은 인생의 의미를 알립니다. 둘, 원인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합니다. 셋, 이웃과 사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의 멋진 신중년, 100세대학 TV. 다음 행복 디자인 기대됩니다.